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나도 뭔가 투자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은행에 맡겨두기엔 이자가 너무 짠 것 같고,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는 손해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고. 맞아요.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, 노후자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원금이 날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. 올해 2026년 6월 정부가 딱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아요. 세금도 돌려주고 손실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 성장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상품이에요. 이름이 바로 국민성장 펀드입니다. 사실 이미 경제뉴스에 꽤 많이 나왔어요. 한국경제, 서울경제, 경향신문,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까지 줄줄이 보도가 됐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사를 읽어봐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. 소득공제, 분리과세, 후순위 보전. 이게 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, 경제 용어 다 빼고 복잡한 계산식도 다 빼고 딱 핵심만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먼저 이 펀드가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. 국민성장펀드. 이름이 좀 거창하죠? 근데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. 이렇게 생각해보세요. 우리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선대요.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에요. 그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. 이 공장 저 혼자 짓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여러분도 같이 돈 넣으세요. 대신 공장에서 돈 벌면 수익 나눠드릴게요. 혹시라도 장사 안 되면 제가 먼저 손해볼게요. 그리고 세금도 깎아드릴게요.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그 공장 사장님이 대한민국 정부예요. 정부가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, 2차 전지처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요. 5년 동안 무려 150조 원이에요. 그 투자에 일반 국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형 펀드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.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6천억 원 규모예요.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. 가입 조건은 아주 심플해요.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. 최대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.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.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해요. 이 3년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뒤에서 꼭 다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가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 금융 수입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. 여러분,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.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세상이에요. 여러분은 지금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위 1% 안에 들어오셨습니다.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국민성장펀드에 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. 댓글로 성장펀드라고 적어주세요. 자, 이제 핵심 혜택 3가지 말씀드릴 차례예요.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첫 번째 혜택은 세금 돌려받기예요. 어려운 말로는 소득공제라고 해요. 소득공제가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매년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.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소득공제는요, 정부가 세금 계산할 때 이 돈은 없는 돈으로 치자고 해주는 거예요. 번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계산해 주니까 세금도 줄어들고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가 돌아와요. 이게 연말정산 환급이에요. 이 펀드는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없는 돈으로 쳐주는 비율이 달라져요. 처음 3천만 원까지는 투자금의 40%를,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%, 5천만 원이 넘으면 다시 10%를 적용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분이 이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. 그러면 3천만 원의 40%, 그러니까 1,200만 원을 없는 소득으로 처리해줘요. 그 1,200만 원에 붙을 세금만큼을 덜 내도 되는 거예요.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 7천만 원인 분이 3,2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327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. 잠깐 생각해 보세요. 펀드가 수익을 단 한 푼도 못 내도 투자한 것만으로 이미 세금 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.
은행 예금 이자가 지금 기껏해야 연 3%에서 4%인데 세금 혜택만으로도 그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이 펀드의 진짜 핵심이에요. 수익보다 세금 환급이 먼저예요. 두 번째 혜택으로 넘어갈게요. 첫 번째 혜택이 투자한 것만으로 세금 돌려받기였다면 두 번째 혜택은 펀드에서 번 돈에 붙는 세금을 확 낮춰준다예요.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거나 펀드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어요. 일반적으로는 15%가 넘어요. 100만 원을 벌었다면 15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9%만 세금을 내면 돼요. 거의 절반 가까이 낮은 거잖아요.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.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. 보통 이자, 배당 같은 금융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요. 월급이나 사업소득이랑 전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. 그러면 세율이 훨씬 높아져요.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요. 그 합산에서 완전히 빠져요. 따로 떼어내서 9%만 내고 끝이에요.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.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합산되면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펀드 수익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9%로 고정이에요. 이 혜택, 소득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. 세 번째 혜택, 이게 저는 이 펀드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맞아줘요.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펀드에서 손실이 생기면 전체 손실의 20%까지는 정부가 후순위로 먼저 부담해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이 이 펀드에 1,000만 원을 넣었어요. 근데 펀드가 잘 안 돼서 15% 손실이 났어요. 일반 펀드라면 내 돈 150만 원이 그냥 날아가야 하잖아요. 근데 이 펀드는 달라요. 손실 20%까지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15% 손실이 났어도 그 손실은 정부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. 내 돈은 그대로예요. 물론 손실이 20%를 넘어서 25%가 됐다면요. 그때부터는 초과분에 대해서 내 돈도 영향을 받아요. 원금 100% 보장은 아니에요.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정부가 반도체, AI, 바이오 같은 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예요. 이게 20% 이상 폭락하려면 나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야 해요. 그 정도 상황이면 어떤 투자를 해도 다 어렵겠죠? 일반 주식형 펀드랑 비교하면 손실 방어막이 훨씬 두터운 건 사실이에요. 자, 여기서 잠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정부가 만든 펀드라고 하면 아마 몇 분들은 과거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. 기억하세요. 예전에 정부가 뉴딜 펀드라는 비슷한 정책 펀드를 만들었어요. 그때도 세금 혜택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했는데 수익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. 이번 국민성장펀드도 솔직히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. 반도체 AI 산업이 잘 되면 수익도 나겠지만 세상 일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? 이 펀드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닙니다. 이 펀드는 세금 혜택 자체가 수익인 구조예요. 펀드 운용 수익은 덤이에요. 이걸 반드시 이렇게 이해하셔야 해요. 연말정산 때 돌아오는 세금 환급, 그리고 낮은 세율로 내는 배당 세금. 이 두 가지가 이미 꽤 큰 금액이에요. 펀드가 수익을 못 내도 이미 은행 예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. 거기에 펀드 수익이 얹어지면 더 좋은 거고요. 단, 이건 3년이라는 시간을 이 돈과 작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예요. 이게 부담이신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거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. 함정 첫 번째, 3년 못 채우면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.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던 세금을 전부 다시 뱉어내야 하고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어요.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펀드에 넣을 돈은 무조건 3년 동안 안 써도 되는 여윳돈이어야 해요. 비상금, 생활비, 조만간 쓸 돈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. 함정 두 번째, 20% 넘는 손실은 내가 부담해요. 정부가 막아주는 건 20%까지예요. 그 이상은 내 책임이에요.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
0이 아닌 이상 이 사실은 알고 들어가셔야 해요. 함정 세 번째, 세제 혜택. 최종 확정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. 오늘 말씀드린 세금 혜택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했는데요. 세부 조건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돼요.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 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요. 실제 가입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. 자, 이 펀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딱 3가지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. 질문 하나, 3년 동안 안 써도 되는 여윳돈이 있나요? 있으면 O, 없으면 X예요. 이게 제일 기본 조건이에요. 질문 둘,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거나 과세소득이 있나요? 있으면 O예요. 소득공제 혜택은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야 돌아와요.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. 질문 셋, 원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감수할 수 있나요? 20%까지는 정부가 막아주지만 그 이상은 내 책임이에요. 이게 절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. 세 질문에 다 O이신 분들이라면 이 펀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만 해요. 반대로 비상금 없다, 지금 소득이 없다,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된다,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중하게 혹은 가입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요. 이 펀드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이미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을 쓰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더해 이 펀드가 중복으로 혜택을 줄 수 있어요. 하지만 내 상황에 뭐가 더 유리한지는 꼭 전문가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정부가 세금 돌려주고 수익 세금 낮춰주고 손실도 20%까지 먼저 박아준다. 단 3년은 무조건 버텨야 한다. 수익보다 세금 혜택이 이 펀드의 진짜 알맹이다. 이 3줄만 기억하세요. 지금 당장 하실 일 딱 2가지예요. 첫째, 작년 연말정산 서류 꺼내보세요. 내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해야 혜택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. 둘째, 3년 안 쓸 여윳돈 얼마인지 따로 메모해두세요. 6월 출시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. 단, 국회 법안 통과 후 최종 확정되니 출시 전 꼭 다시 확인하세요. 여러분, 모르면 못 받는 혜택이에요. 아는 사람이 챙겨가는 거예요.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가입 준비 방법, 실제 절세 계산 방법은 6월 출시 직전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댓글에 나는 해당되나요 쓰시거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